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A로그 채널의 아크입니다. 그동안 영상 업로드를 못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전국이 시끄러운 와중에 제가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 제 뒤를 보시면 전 영상들과는 배경이 좀 다르죠. 저도 이제 거실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전 집주인과 전세금을 주니 못 주니 이런 내용들로 제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짐을 다 싸놓은 상태에서 이사 일정이 계속 연기가 되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제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영상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사과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후기 들려드릴 제품은 남자의 로망, FPS 유저의 희망, 영화 마니아들의 혁신 21대 9 모니터입니다. 이 21대 9 비율의 괜찮은 모니터를 사려면 가격대가 생각보다 셉니다. 6, 70만 원이 넘어가는 건 기본이고요. 브랜드 있는 애들 걸 사면은 100만 원도 훌쩍 넘어가기도 하죠. 그리고 비율만 신경 쓸 수 있느냐? 아니죠. 주사율. 이 주사율이 뭐냐면 1초당 몇 개의 화면을 보여주느냐. 우리가 노트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차르륵 넘기면은 그림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노트 3, 4장 이렇게 넘기는 것과 백과사전 두께 이만한 거를 쫙 넘기는 거는 백과사전 쪽이 움직이는 게 더 부드럽게 느껴지겠죠. 똑같은 원리로 1초당 더 많은 화면을 보여줄수록 화면이 부드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고주사율인 모니터면 더 좋겠죠. 제가 이 바로 직전 영상을 만들면서 모니터를 박살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한성컴퓨터에서 판매 중인 3567UC 21대 9 모니터를 구매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지 않는 동안 이 모니터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사우나도 가고 할 거 다 해보면서 장단점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모니터의 장단점 함께 보시고 여러분의 장바구니에서 넣든 빼든 구매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진짜로 함께 보시죠. 제가 이 모니터 배송을 이사 오기 전집에서 받았는데 1리터 생수통 크기와 비교해 보시다시피 크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제품을 꺼내는데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10분에서 15분 이상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꺼내고 나면은 모니터 뒷면에 브라켓이 장착된 상태로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 지지대를 먼저 결합을 해서 버튼을 살짝 눌러서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주면 브라켓이 빠집니다. 그 상태로 브라켓을 이제 지지대랑 결합을 해가지고 나사 2개를 박아서 고정을 먼저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아래쪽에도 나사 3개를 박아서 완전히 고정을 시켜주고 다시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 넣어주면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지금 제 방에 모니터를 설치해 놨는데요, 뒷면에 LED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멋있죠. 밤에 불을 끄고 보면은 더 멋있어요. 그런데 불을 끄고 컴퓨터를 사용하시면 시력이 완전히 조져질 수 있다는 거. 질감은 약간 매트한 질감이고요. 이렇게 각진 모습으로 모던한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뒤쪽에는 헤드셋 거치대가 있는데 별로 그렇게 쓸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삼성 모니터와 듀얼 구성을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모니터를 구매하려고 찾아보셨을 때 가장 많이 신경을 쓰셨던 것이 잔상 이런 것보다도 유격이 있을 겁니다. 이 커브드 모니터 특성상 패널과 플라스틱 지지대 사이에 유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성 모니터는 조금 유격이 심한 편이죠. 이렇게 카메라를 위쪽으로 들어보면은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아무래도 커브드 모니터는 삼성도 마찬가지로 유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감안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저는 별로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이 까만색 표현이 한성 모니터가 굉장히 진하게 표현이 됩니다. 2개를 비교해 보시면 똑같은 배경화면인데도 불구하고 오른쪽 한성 모니터가 더 블랙홀 같은 진한 표현이 되죠. 그래서 그런지 검은 화면에서 잔상이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검은 동네라고 불리는 모 사이트인데 스크롤 돌리면은 글자가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죠. 게임에서도 마찬가지로 잔상이 좀 있는데 오버드라이브 기능을 반드시 활성화시켜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위쪽이 오버드라이브를 활성화한 모습이고 아래쪽이 끈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잔상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모니터를 사용하실 때는 오버드라이브를 활성화 하셔야 됩니다. 21대 9 모니터의 최대 장점은 시야각이겠죠. 오른쪽에 있는 초록색 오토바이를 한번 주시해 주세요.
21대 9 화면에서는 이렇게 빨간색 오토바이가 보입니다. 화면 끝에 있죠. 그런데 16대 9 화면으로 넘어가면 그 오토바이가 안 보여요. 똑같은 화면이거든요. 아무래도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정할 수가 있겠죠. 웹서핑을 할 때도 지금 네이버 창이 켜져 있는 부분이 원래 16대 9 화면 크기고, 그 외에 지금 유튜브 채널이 켜져 있는 곳이 보너스로 주어지는 화면입니다. 영상 편집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타임 패널을 더 늘려서 확 트인 모습으로 편집을 한다거나 패널 크기를 조절해 가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니터를 찾아보셨을 때 가장 큰 단점으로 꼽았을 잔상은 사실 오버드라이브를 활성화하면 VA 패널 치고는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격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모니터도 커브드 계열은 유격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30만원대 21대 9 모니터, 35인치의 21대 9 모니터 치고는 나쁘지 않은 유격이다. 어느 정도 감안하고 들어갈 수 있죠. 빗샘, 유격, 잔상 이런 기타 등등의 여러분들이 찾아보셨을 많은 문제들보다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오버드라이브 기능이 무조건 FPS 게임을 할 때 무조건 필요한데 이게 165 주사율을 넘어가면 자동으로 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200까지 설정할 수 있는 모니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165Hz까지밖에 설정을 못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문제점이죠. 여러분들은 이걸 200으로 알고 사시면 안 돼요. 165Hz의 주사율을 가진 모니터입니다. 왜냐? 165가 넘어가면 오버드라이브가 자동으로 꺼지고, 그게 꺼지면 여러분들은 게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잔상이 너무 심해지거든요. 어두운 화면에서. 특히 배그에서 파밍을 하기 위해 집안에 들어갔다, 어두운 집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 눈알 바로 시력 0.1씩 깎이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모니터를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느냐, 여러분 30만원대에서 165 주사율의 21대 9 35인치 모니터, 나쁘지 않은 가성비, 아니 생각보다 괜찮은 가성비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애플워치와 갤럭시워치를 씹어먹는 극강의 가성비 스마트워치 리뷰 영상으로 곧 인사드리겠습니다. Coming soon.